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서울의 전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오늘은 이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가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뉴스 내용은 이 송파구의 새 아파트,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입주 전 상황에 원래 이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뭐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거주기간 강화로 인해서 전세를 놓을 사람들도 그냥 입주를 한다. 그래서 전세 공급이 작아졌기 때문에 전세가 반등했다. 뭐 이런 기사인데, 기사와는 달리 저는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소초와 강남, 송파 더불어서 강동구까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세가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지금 당장 바로 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처해진 상황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상황에 대한 지적을 한 겁니다. 어제 뭐 기사 같은 경우에도 뭐 송파 헬리오시티 만세대에 입주해도 끄떡없을 거다라는 스타일로 기사가 나온 건데, 제가 마지막에 언급드렸지만 헬리오시티 나오면 휘청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만세대가 애들 장난 물량도 아니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주변에 뭐 강남구나 강동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충격도를 규제가 좀 낮춰줬다, 뭐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주변에 봐도 거주기간 강화로 인해서 그냥 입주하겠다라는 그 케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내년에는 재건축 이주 물량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금방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걱정하는 지역은 강동구입니다. 일단 먼저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영향을 먼저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는 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은 이미 전세가 바닥을 친 상황입니다. 이미 16년, 17년 이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 수도권들의 입주, 뭐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도까지는 크게 오를 일이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상황 지적이죠. 규제, 그리고 공급, 게다가 매매 수요 억제책으로 인한 이 수요의 전환, 전세 수요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다시 전세를 저 위로 올려놓을 거라고 전 확신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하락했다, 급매물이 떴다, 뭐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지금 떨어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급매물 호가 하락의 뉴스가 실화인가, 연말까지 눈치만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셀렉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전세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더니 댓글에 여월세 이야기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여월세 기사 떴는데 뭔 소리 하느냐. 여월세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17년도에 뭐 피크 바닥을 칠 때, 전세가 하락으로 피크를 칠 때 이미 역전세, 여월세 다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뭐 반짝돼 있는 뭐 사례 하나로 해서 뉴스 보시고 나서 뭐 펄쩍 뛰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세든 매매든 다 관망세입니다. 관망세. 기사 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말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9.13 대책과 9.21 대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값 이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아직 직전 거래가를 크게 밑도는 급매물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제가 그저께 영상에서 얘기했죠. 지금 급매물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 굉장히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이게 다 규제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기사에도 언급이 됩니다. 급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눈치 보기 장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 연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일단은 주택의 성수기에 도래했을 때 규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체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하는지 못하는지 연말에 두고 봐야 알 문제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금리 부분도 뭐 얼마 안 올리겠습니다만은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커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 11월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이 연말까지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월에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국토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 요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본 결과 서울의 주요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입니다. 대형 아파트의 매물이 늘고, 그리고 호가가 일부 낮아졌지만 우리가 일컫는 똘똘한 놈들, 그러니까 대표되는 그런 브랜드 아파트들이죠. 요런 아파트들 중에서도 대형 아파트들 매물이 늘어나고 호가가 좀 낮아지고 호가 하락 이렇게 됐지만, 이 직전 실거래가 수준보다, 이전에 거래된 실거래가 수준보다 이 호가를 낮춘 매물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급매물이 없다, 뭐 이 얘기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사는 이 선도 50지수에 포함된 대형 아파트 단지 중 10곳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등록된 사례, 그리고 매물로 나온 물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이 선호도가 좀 높은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물건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했고 층수를 고려를 하진 않았다. 자, 바로 이 표가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와 호가를 비교를 한 겁니다. 보시면 이 위에 상단이 8월 실거래, 그리고 하단에 이 파란색, 약간 파란색이 실제 호가입니다. 호가 수준이니까 지금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부분은 필요가 없죠. 어차피 층수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매가의 최대폭, 최소폭, 호가의 최대폭, 최소폭,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더 낮아졌냐 아니면 높아졌냐, 뭐 이거를 비교를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대표 아파트, 남산타운도 신당 중구에서 좀 대표되는 아파트 중 하나고, 잠실 레이크팰리스, 도곡렉슬, 그리고 화곡동 강서 힐스테이트, 아현동 푸르지오 1단지, 반포자이, 대치동, 음마, 뭐 이런 식으로 다 대표되는 아파트들 중 하나죠.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8, 9월의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물은 없거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층수 낮은 거는 더 싸게 팔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표를 통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하락이 시작된 건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아직은 급매물 찾기가 쉽지 않다. 원래 이쯤 되면 재건축 물건이 꽤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에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 다음 달에 뭐 금리가 올라간다면 급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런 눈치 보기 장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가 많이 줄면 싸게 파는 물건도 나올 법한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 시장의 주도권은 여전히 매도자 쪽에 있다. 금리 인상, 그리고 세제 개편안 통과 여부, 그리고 정부의 공급 대책, 이게 앞으로의 집값을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3대 변수로 꼽았다.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중론입니다. 일단 금리 인상과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는 것, 그리고 공급대책 정확한 발표, 이 3기 신도시의 정확한 발표, 이것들이 모두 정확히 확인되는 이 연말, 내년 초, 뭐 이 정도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매도자도 양도세 때문에, 중과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매수자도 금융규제 때문에 쉽게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둘 다 어려운 겁니다. 둘 다 누구 하나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켜보자, 관망하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뭐 금리가 올라간다 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나오는 물량은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여기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금리가 오르고 뿐만 아니라 이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생기는 힘든 상황,
그러니까 이런 극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파는 게 더 손해니까 못 내놓는 물량이 많고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현재 조정장이 오더라도 서울의 공급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내려가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 서울 및 수도권 상태는 이 보합세다. 지역에 따라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나뉜다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뭐 주식만 봐도 2000선이 깨졌죠. 코스피가 2016년 지수로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주식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도 최악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전세가가 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미친 사람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 독실한 부동산 우상향 논자긴 하지만 지금의 서울의 집값이 정상이다라고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일부 아파트들은 이 가치에 비해서 비이성적으로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가격이 정상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상황과 흐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부터 부동산이 이 경제 상황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로 둑을 막으면 결국엔 물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둑이 터진다면 마을은 잠기게 됩니다. 저는 이 제일 걱정되는 게 서울 집값 잡겠다고 개발해야 될 것들 안 하고 일자리들 당연히 안 만들어지겠죠. 개발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 활성화를 하고 이게 원래 목적인데 집값 오를까봐 이 행위를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다 해제시키고 막고 이래서 구도심 활성화가 안 되겠죠. 서울은 계속 늙어가고 그러니까 남은 그 새 아파트들 생기면 다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품이 발생하지. 수요가 그만큼 몰리니까. 임대주택 의무 비율 높이고 용적률을 더 위로 끌어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공급이죠. 3기 신도시 만들면 또 유령도시 생깁니다. 앞서 1기도 2기도 그랬지만 성공한 도심도 생기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도심이 더 많이 생기죠. 우리 폭락을 부르짖는 분들 항상 얘기하는 게 인구의 감소죠. 인구 감소돼서 나중에 싸게 살 수 있다. 아니요. 비싼 데는 계속 비싸질 거고 빈집들만 늘어날 겁니다. 이 신도시들 가운데 빈집될 수 있는 지역들 굉장히 많습니다. 수조 원 들여가지고 철도 깔고 이거저거 시설 짓고 확충하고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딱 하나, 이 양도세 중과 하나만 풀면 됩니다. 아니 오죽하면 이 상황에도 급매물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이럴 때 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진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 책임은 또 정부에서 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이 급매물과 호가 하락이 진짜인지 지금 현재 장세는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강남을 샀다. 게다가 강남 중에서도 강남 나름입니다. 요런 것만 아니면 마음 졸일 필요 전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